바람난 남편을 잡아 바람피는 현장을 잡기 위해 쫓고 쫓기는 위험한 추격전이 시작됐다. 놓치면 안 된다. 바람으로 인해 무참히 깨져버린 가정. 미친 세상이라니까 진짜. 그런 나라가 이런 나라라니까 애들아니까.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당신의 남편도 혹시 바람을 피우고 있진 않습니까? 지난 12일 수요일 밤 11시 구청 쪽으로 올라가냐고, 그 길로 올라가냐고. 차 안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여자. 대체 왜 이토록 그녀는 초조한 걸까?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이 벌써 몇 년째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나 피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나와. 지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진짜 인간 작살냈고 오늘. 바람난 남편을 잡으러 나왔다는 아내. 만약 당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분이 바람 피신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 핸드폰 외쳐주죠. 24시간 밀착 취재. 바로 그냥 기다려서 적쳐야죠. 홍지서 같은 거 이용했겠지. 네. 내가 못하니까 남이 도움을 받아야지. 바람난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 아내들. 해결 방법을 위한 도움 요청 글들은 이미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여자랑 같이 왔다가 나갔다고 넘어가기도 했고 자기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돈이 있는 여자가 필요하다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대놓고 외박하고 현장을 갖고 싶은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도우미 같은 애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풀신소 같은 거 알아보긴 했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바람난 남편을 잡기 위해 제일 먼저 손을 뻗치는 곳은 바로 흥신소. 인터넷상에는 외도의 현장을 잡아주는 전문 업체가 일파만파 퍼진 상태이다. 한 3년 전, 4년 전보다 지금이 한 배 이상 들어가 있대. 풀로 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건이라면 훈련 의뢰건은 이미 과부하 상태. 개인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인간은 20대부터 80대까지 변화하거나 근데 그 상대가 나의 그 변화 속도와 맞지 않을 때는 그 관계를 좀 유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가족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가족은 유지하면서 관계는 변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이제 불륜이나 외도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늦은 시각까지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진영 씨. 그녀 역시 흥신소를 통해 남편의 바람 현장을 잡으려는 중인데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그 이제 7, 8년 됐죠. 아이들은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보고도 참았죠. 어머니, 어디 있어요, 무슨? 지금 저 뒤에 컵십에 지금 2층에 네. 컵십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아니야. 아니라고요? 네, 더 젊은 애야. 이것들을 그냥. 진영 씨가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다른 상대와 바람이 났었던 남편. 둘이 같이 나왔어요. 유턴. 따라가. 지금 며칠 작업하셔서 4일, 지금 4일째예요. 4일째. 네. 매일 다른 여자들 만났어요. 우회전. 할부를 하고 가는 건데. 남편의 행적을 뒤쫓으며 분노를 금치 못하는 아내. 어디쯤 가고 있냐? 놓치면 안 된다.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향하는 남편과 여자를 흥신소 직원 역시 재빨리 따라붙기에 나섰다. 대체 이 두 사람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 차 잡아. 응, 들어가. 응. 천천히. 저기 보인다. 마치 연인처럼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 저 맞죠, 하얀 옷? 맞아요. 저 검정색 어린애 맞죠? 근데 그때 사모님이 얘기하는 애 아니죠? 바뀌었네. 앞으로 조금만 더 붙어서 사진 찍어봐. 바람난 현장 증거 사진을 남기기 위한 흥신소의 철저한 작업. 그런데 그때 사진을 찍기 위해 접근하는 도중 택시를 타는 두 사람의 모습 발견. 이들은 또다시 어디로 향하는 걸까?
확인했어. 앞에 택시. 상황 보고를 전해 들은 직원은 바로 택시 번호를 확인해 뒤쫓기 시작했다. 야, 저 도망간다. 야, 차 도망간다. 니네가 붙어. 원래 저렇게 탄다니까요, 차를. 막 택시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다니까요, 기사한테.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그러니까 사모님이 한번 하시다 걸리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저렇게 극도로 조심하는 거예요. 갑자기 2차선에서 우회전 해버리잖아요. 야, 우회전한다, 우회전. 체크 아니겠죠? 아, 절대. 저희 눈치채게끔 그렇게 일 안 하죠. 천천히.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 꼭 잡아야 돼요. 조사한 것까지 합치면 한 10일 정도는 걸려요.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여러 여자를 만났으니까 빨리 걸리는 편이에요. 빨리 이렇게 현장에 잡힌다는 거면 바람을 정말 대놓고 피시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흥신소는 바람난 현장을 어떻게 조사하는 걸까? 맨 처음에 주민번호 받으면 우선 나이가 젊으면 컴퓨터 작업을 해요. 뭐 이메일 해킹이나 방명록 같은 데 보면 친구들 이렇게 잔뜩 해놨잖아요. 네, 그런 거 우선 사전 조사를 해요. 거기서 여자를 잡아내고 반 이상 실어내죠. 주변 사람들부터 조사에 들어간다. 철두철미한 흥신소의 조사 방식. 그렇다면 조사를 마친 뒤에는 어떻게 현장을 추적할까? 만약에 이제 모텔에서 이제 증거 사진이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내시경 카메라로 그래갖고요. 튜닝을 조금 잘라갖고 거기다가 카메라를 집어넣는 게 있어요. 성관계하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내시경 카메라까지 만들어졌다는 충격적인 흥신소 직원의 증언. 정말 그런 장비가 존재할까? 초소형 카메라를 보여주는 상가 직원. 손톱만 하게 나왔어요. 흥신소 직원들이 주로 쓰고 있다는 장비들을 한번 알아보기로 했다. 위치 추적기, 감시 카메라 등 전문적인 장비를 팔고 있는 상가. 제작진은 상가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흥신소에서 쓰는 장비는 대체 어떤 것들일까? 놀랍게도 그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 시계는 뭐요? 시계 타입이나 볼펜. 카메라가? 네. 볼펜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계랑 똑같이 생겼고. 이런 거는 단가가 얼마인데? 40일. 볼펜은 30이요. 사용하는 것도 찍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다 찍히니까. 각기 다른 모양의 다양한 종류의 감시 카메라의 사용. 혹시 불법은 아닐까? 그거를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치. 그것도 불법이 아니죠. 그건 상관없죠. 그건 상관없죠. 네. 원래 다 그렇게 해요. 문제 생겼을 때, 받아갖고 경찰 신고하면 그 사람들 알아서 처리해주잖아요. 근데 뭐 그거 갖다가 솔직히 뭐 거기다 안 잡았다고 옮기면 되니까 뭐 그건 상관없죠. 불륜의 현장을 잡는 방법이 비록 불법 행위로 이루어지지만 전혀 상관없다는 직원. 모텔 만원 쪽으로 가는데요? 행선지가 밝혀지자 말을 잃은 아내. 모텔 쪽이에요. 오늘 완전 끝낼 거야. 바람 현장을 잡기 직전으로 치닫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네, 호텔 저 호스타로 바로 인간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녀의 남편과 바람난 여자가 함께 들어간 호텔. 지금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알았어. 확실하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아내는 한숨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냐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여자 건들지 마세요. 어떻게 안 건드려요? 아 절대 여자 건드시면 사모님이 대충 뭐 나중에 더 안 좋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괜히 흥분하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그냥 순리대로 풀어 나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혼이 목적이시니까. 조금이나마 남겨뒀던 남편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준비됐어요.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 저희는 여기까지만. 저도 저희 집안인데 너무 보일 거 많이 보였지만 이제 더 이상 조금 그러니까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남편과 여자가 함께 있는 현장을 덮치는 것뿐.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아내는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지 아무 말도 없었다. 여러 번 당하다 이제는 힘드니까 이렇게 사람까지 찾게 되는 거죠. 마음을 굳힌 듯 아내는 담담하게 차에서 내려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개인과 개인의 일인데 제3자가 몰래 도청을 하고 사진을 찍고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관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흥신소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불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분을 이제 정식에 혈액검을 제소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끝장을 치다. 미친 세상이라는 걸 진짜. 바람난 남편을 잡기 위해 위험한 추격을 벌이는 아내들. 남편들은 대체 왜 무슨 이유로 바람을 피우는 걸까? 나랑 살면 어쩔 수 없어. 나랑 안 살 거야? 귀신이 붙어 남편이 바람났다? 쌍꺼풀이가 앉으면서 큰 눈 가지신 분들이 고급스러운 바람둥이. 남자, 그들이 바람피는 이유를 잠시 후 전격 개부해본다. 인천의 한 신당. 이른 아침부터 요란한 괭가리 소리가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기에 주민들까지 구경을 나와 있는 것일까? 신당 안에는 제를 지내는 박수무당의 화려한 칼춤이 한창인데 구판의 주인공인 부부. 도대체 무슨 일로 이 부부는 구판을 벌이는 것일까? 간절한 아내의 마음과는 달리 남편은 이런 구판이 불편하기만 한데 이 가정에 이 가정에 상문부 정도 많이 들어놓았다. 상문부 정도 많이 들어놓고 이 가정에 상가집 잘못 갔다 왔어. 엄마 어디 상가집 갔다 온 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 따라갔잖아. 친구. 그래. 친구 간다고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때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처녀객사 잘못 따라붙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방해를 놓고 자꾸 엄마랑 같이 이게 싫은 거야 여기 엄마랑. 남편에게 처녀 귀신이 달라붙었다? 상가 처녀 귀신이 남편에게 붙어서 부부 사이를 방해하고 있다는데 이제 나가는 거야 이제. 이제. 아 미치겠다니까 지금. 조금만 참아. 잡아줘야지. 그래야지 나랑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나랑 살려면 나 싫어? 나랑 안 살 거야? 뭐 싫대. 나랑 안 살 거냐고. 살지. 그래서 살 거면서 왜 맨날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래잖아. 한 정도 됐을 거예요. 한 3년. 그 정도서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더니 그렇게 된 거죠. 법정에도 한 3번 정도는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다한테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방법까지 지금 써보는 거죠 지금. 문제는 남편의 바람기였다. 3년 전부터 남편에게는 여자가 끊이질 않았다는데 내가 밖에 나와서 무슨 다른 여자를 쳐다봐. 매번 하는 얘기가 매번 그 하는 게 얘기야. 아니고 나는 매번 아무것도 하는 얘기가 없다니까, 그 진짜로. 얘기야. 나는 아무 짓 안 했다.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하고 그냥 무슨 이상하게 여자를 끝까지 바라다보고 내가 그 다른 여자하고 뭐 하는 걸 봤어? 아니 이런 식이야. 이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봤냐고. 아니 보지는 못했어도 흔적을 남겨왔잖아. 흔적을. 아 그건 나도 모르게 그냥 부딪혔나 보지. 흔적을 남겨왔잖아. 그만해 그만해. 이런 식이야. 맨날 이런 식이고. 뭐 말문이 막히면 이렇게 나가 휙 나가.
아니에요. 하도 답답해서 내가 진짜 오지게 답답했으면 진짜 뭐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들처럼 행복했던 가정은 3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외도로 깨어지고 아내는 굿을 하는 것만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러면서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는지 수십 번의 거절 후에 결국 남편은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함께 굿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굿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바람길을 잡고 싶은 아내의 간절한 소망. 그녀의 소원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관상학에서도 바람기 있는 얼굴은 따로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이제 관상학에서도 바람기 많은 사람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상, 이마 우쪽에 이제 상정, 눈에서 코 중간 사이가 중정이에요. 그다음에 코끝 밑으로 턱까지가 하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마에서도 이렇게 넓으면서 조금 약간 머리가 더 많이 벗겨지신 분들, 그다음에 눈이 쌍꺼풀이가 크게 져가지고 진 분보다 쌍꺼풀이가 안 지면서 큰 눈 가지신 분들이 고급스러운 바람둥이. 크면서 쌍꺼풀이가 굵게 진 분들은 이제 저간말로 말하면 치마 두른 사람이면 다 좋다. 약간 둥근형. 눈가에 잔주름이 많고 쌍꺼풀이 져야 되고 코가 이렇게 크지만 너무나 이게 코가 얼굴에 비해서 크면 안 됩니다. 입술 같은 경우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 목에 있는 점. 이 얼굴이 바로 관상학자들이 말하는 바람기 있는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얼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맞아. 이런 사람 바람 피워. 어떤 면이요? 눈웃음도 친 것 같고 그냥 그래. 아유, 눈썹이 매력있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굉장히 잘생겼어. 동양적으로. 미남이에요. 얼굴과 발끝 같아. 눈썹도 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람 많이 핀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보기에도 한눈에 바람필 성인 남자의 얼굴. 네, 안녕하세요. 네. 제작진은 그림과 비슷한 얼굴을 가진 배우 김덕현 씨를 만났다. 불륜 전문 배우로 알려진 김덕현 씨. 바람둥이 역할을 맡은 이유가 혹시 관상 때문은 아닐까? 술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그래도 이렇게 호감 있게 여자분들이 받아주시고 상황을 좀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잘 또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또 바람기가 좀 혹시 있는 게 아닐까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도사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도사님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도사님이 좀 바람기가 있으신 얼굴 같으시고. 예.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는 관상학자. 일단 이마가 선생님 눈이 무서우신데 절 쳐다보는 이마가 반듯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눈 밑에 이렇게 눈 살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애교살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사람을 이성을 끄는. 애교살을 일부러 수술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성형 수술을요. 네. 그래서 이제 눈도 이제 웃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주름이 딱 2개 가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애교 주름입니다. 이게 2개 가는 게. 그래서 점이 있으면 좋은데 점이 작게나마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고 이쪽도 이 밑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점들이 다 이제 애교점이죠. 바람기가 있다 없다 했을 때 한 70, 한 6, 7% 정도, 한 80%까지 그 정도로 바람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만약 그냥 실생활 같이 연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들이나 PD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연기를. 또 여러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사실 바람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보다는 열심히 연기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상이며 저의 여러 가지 이 얼굴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딱 직접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남자의 바람기,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미 이곳엔 바람기 많은 남편 때문에 계명을 고려하고 있다는 아내가 상담을 받고 있었다. 그다음에 남편이 자꾸 바뀌어라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 이름에는. 내 이름에. 예, 남편을 바꿔라. 남편이 바뀌어라.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배우자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배우자 같은 경우는 자 쓰시죠? 여자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다 바람 에너지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은 여자로 인해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에게는 여자 자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여자 문제가 지금 나 있고 그 전에 지금 재혼을 한 상태인데 그 전에 여자하고도 이제 뭐 바람이 나서 여자 문제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을 개명을 해서 이렇게 다시 원만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이름을 개명을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가정을 이끌어 나가봤으면 합니다. 이름은 소리로 불려지잖아요. 그래서 소리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람 피우는 이름은 계속 바람 피워라 하고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바람 피우게 되겠죠. 이름 에너지 성명학에서 바람피는 남자의 에너지 값은 35. 성 다음으로 오는 이름의 첫 글자를 보면 되는데 73년생인 남자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3. 이름의 두 번째 글자가 장이 있어. 이는 바람기 있을 확률이 높다. 당연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주를 안 봐도 이름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떻다. 응? 끼가 있겠다, 없겠다 하는 거 한눈에 아는데 쥐띠에 해당되는 이희재 씨 같은 경우가 이름에서 보면은 이분이 72년생이거든요. 그러면 72년도면 2나 3에 해당된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이응이나 희육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나 애나 애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끼가 많다 그랬죠. 파동 성명학에서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이름의 자음과 모음을 연결해 대입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휘재 같은 경우 72년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2와 이름에 자음, 이응과 히읗 그리고 모음 애가 들어있어 바람기가 있을 확률이 높다. 한문의 획수를 따져서 초년, 중년, 말년으로 계산해서 이름을 보는 것이고 거기에 숫자가 어떻게 나열되느냐에 따라서 출세도 이것을 초년이라고 보고 요건 중년을 보고 요건 말년을 보고 배우자를 봅니다. 이 배우자 보는 곳이 24수인 남자들 중에는 여자가 많이 따른다.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바람을 필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수리 성명학에서는 성과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한자 획수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몽룡으로 볼 경우 이자의 한자 획수는 7, 룡자의 한자 획수는 16, 두 자의 합이 23으로 바람기가 있는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남편의 이름을 바꿔 바람기를 잡았다는 사례자를 찾아가 봤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내내 집안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스피커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게 들려요. 이거 6군데서 방에 하나, 여기 하나, 거실에 하나.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틀어놓고 매일 개명한 이름을 듣는 부부. 대체 이유는 무엇일까? CD에 이름을 틀어야만 효과가 있다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랬는지 뭐 다른 여자에 대해서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다 똑같은데도 그런 기회가 줄어들어. 전과 예. 이름 바꾸시면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24시간 사무실은 이름 바꾼 건 녹음기를 돌리고 있거든요. 전과는 성격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남편. 우리 아저씨 뒤에 그건 잘 모르게 쓰는 거죠. 자연산 안 먹어봐.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듯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이게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게 상상도 못한 분들은 지금도 뭐 이름이 바뀌어서 이랬을까? 내가 생애 살아가다 보니까 마누라한테 지금은 이제 잘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임시에서 그걸 갖다 느끼기 때문에 해주는 거겠지라고 생각 들 때도 있지만은 집사람 자체가 꿈을 바꾸고 난 뒤에 그런 식으로 이혼이라는 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충격적이었다. 고마워, 잘할게, 또 잘할게. 어머니 뭐 하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또 다른 살해자를 찾아가 봤다. 안녕하세요. TV 리얼스토리 팀에서 나왔는데요. 그림같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들 수 없을까요? 일단 나한테만 들어오세요. 예. 맨날 여자한테 문자 오고 주위에서도 제 친구도 많이 봤다고 하고요. 근데 남편은 계속 아니래요.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뭐 피해서 나가서 들어주도 않고 학원만 나가서 살다시피 하니까 저는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무조건 안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죽겠는 거죠.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뭔 말만 하면 그냥 나가버려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풀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부인은 부부의 문제를 제작진에게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혼은 생각은 안 하고 싶고요. 그냥 고쳐서 그냥 집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냥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신랑도 저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끝까지 뭐 진짜 행복하게 그냥 결실을 맺고 싶어요. 이혼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혼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요. 비록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혼만은 원치 않는다는 아내.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아내의 잔소리는 시작되고 몇신데 이제 그러는 거야 맨날. 내가 아까 전화까지도 했잖아. 진짜 왜 그래?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부부는 아내의 시끄러운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전혀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욕실로 향하는데 남편이 욕실에 들어가자 아내는 급히 안방으로 향하고 남편이 벗어놓은 옷을 한참 동안 뒤지더니 무언가를 꺼내 확인하는 아내. 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는 것일까? 이런 부부싸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남편과 아내.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대화는커녕 폭력까지 치달은 부부의 심각한 상황. 다음 날 아내는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다.
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빨리 와. 부부가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철학관이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어제 전화하셨던 분이요? 내가 전화한 이 사람이 아, 대주님이 아주 인상이 좋으신데 아주 연한이 심하시게 생겼네. 근데 선생님, 연하이라는 말은 뭐한 뜻이죠? 아, 젊은 양반들이라 그러시구나. 연하는 내가 원치 않아도 여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관상을 가지신 분이세요. 남편은 원치 않아도 여자들이 많은 관상이다. 의심 가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핸드폰을 항상 끼고 살아요. 제가도 못 봐요. 비밀번호까지 잠가놓고서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가요. 제가 입장에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여자 있습니까? 여자요? 예. 이분이 외도를 할 분은 아니신데 이분 사주에서는 예. 외가 쪽에 혼기에 다다라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영가가 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는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조상 탓이다. 기해년에 병자월에 경진일주거든요. 이게 경진일주인데 이분은 확실하게 외가 쪽에 남자가 30 전후에 그 홍기를 채우지 못하고 간 분이 확실하게 있는 분이세요. 젊어서 가셨기 때문에 성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잖아요. 그 여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성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 그걸 풀지 못하고 간 조상들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인지를 못하지만 그분이 실리면은 갑자기 여자를 그 집에 그 가다가도 갑자기 여자 생각이 나가지고 차를 돌려서 뭐 술집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모두 조상들이 나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외삼촌이 젊어서 가신 양반 그 양반만 목을 지어서 그 회원을 해드리면 돼요. 이번에는 나 의향 좀 따라. 남편 바람기를 잡기 위해선 조상을 달래줘야 한다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원하니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잘 풀리면 좋죠. 믿기로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려고요. 제가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래야 다리도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예, 가세요. 내일 모레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튿날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 부부. 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옛 조상집을 찾은 부부. 안녕하세요. 저기 부모님 혹시 전에 그럼 정말 그런 삼촌이 계셨어요? 있었어요. 계셨어요. 저기 우리 그러니까 어머니 둘째 아드님이 그냥 젊어서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 양반이 뭐 누구 어느 자손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우선 다 기뚱부들했죠. 뭐가 설마 우리 조카님한테까지 가서 그냥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다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그렇게 옛날들 어른들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긴다는 말이 맞는가 봐요. 남편의 조상 중에는 정말로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 이게 팔보살이라고 그래요. 이거. 팔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8 신장을 의미를 해요. 신장님이 이 영가를 일로 모셔와야 되니까 신장님을 의미를 하는 게 팔보살이라고 그래요. 드디어 옛 조상터에서 조상을 달래기 위한 천도제가 시작되고 백옥산에다 술을 부어 조상의 혼을 달래는 법사. 주로 다 받으시고 사랑주로 다 받으시고 모두 하직주로 다 받으셔서 부부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제에 참여하는 모습인데 조상의 혼이 들려 바람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남편. 과연 천도제를 지낸 후에는 남편의 바람기를 없앨 수 있을까? 공부 잘하고 모두 학문장 되게 다 모두 도와주세요.
예, 저 양반이 이제 오늘 잘 받아 잡수고 그 집안에 바람 재워 주신답니다. 잘 받아 잡수고 이 양반이 자손들이 무지하게 보고 싶었던 양반 같아요. 이터에서 만나니까 다른데 뭐 가서 하느니 이 양반이 살던 자리라 당신이 여기서 나고 자라고 이 동네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혼백이 여길 뜨질 못하고 있었어요. 이 근처에 맴돌고 그 조카가 이렇게 오니까 너무너무 반갑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잘 받아 잡수고 이제 자손들 모두 편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마음이 놓이세요? 네, 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제 편안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냥 이제 사이좋게 잘 사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버님 어떠세요? 글쎄요, 저 아직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하고 나니까 마음은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 좀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네. 아내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그래요, 잘 살아. 싸우지 말고 알콩달콩 잘 살겠습니다. 바람기의 원인 5번째, 바람기를 다스리는 한방요법. 한의원에서 만난 30대 부부. 이들이 이곳을 찾은 까닭은 무엇일까? 아내가 아닌 남편이 진료를 받는 상황. 남편의 몸에 이상이 생긴 걸까? 남편은 무슨 이유로 한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내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이런 말이 좀 창피한데 신랑이 워낙에 술도 좋아하고 또 바람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몇 번 걸렸었는데 또 요즘에도 또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남편의 바람기를 잡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다는 은경 씨. 정말 한방으로도 바람기를 잡을 수 있단 말인가? 남자의 손에 침을 놓는 한의사. 이 방법은 남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걸까? 그 검지손가락에 있는 상향혈이라는 데 이제 침을 사용을 하고 일단 성욕이 너무 항진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꺼트리는 작용과 함께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불안정, 변동 그리고 이제 화 그런 것도 이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침법을 썼습니다. 남자들의 성욕을 달래는 방법은 침 시술 이외에도 약재로도 가능하다는데 대체 어떤 약재들이 남자들의 바람기를 잠재울 수 있을까? 이건 뭔가 이름이? 네, 이건 시오라는 약재고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양상화, 간경하고 이제 담경이 이제 필요 없는 어떤 항진 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껍질, 우리 흔히 이제 그 귤껍질이라고 그러죠, 진피. 이거는 황금이라는 약재고요. 가장 쓸데없는 열 자체를 식혀주는 앞에 있는 두 약재보다 좀 더 이제 약의 어떤 특성이나 힘 같은 건 좀 더 강하고요. 실제로 식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욕의 조절에 이제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남편의 바람기를 잠재우기 위한 고민은 급기야 한의학까지 동원됐는데 침과 약재를 통해 남자들의 성욕을 감퇴시켜준다는 한방요법이 정말 남편의 넘치는 정력을 다스릴 수 있을까? 자신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성을 향해 눈을 돌리는 남성들. 한순간의 바람이 결국 평생의 반려자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살이 꼈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들어봤는데 살이 꼈다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 나쁜 거잖아요. 뭐 좋지 않은 게 몸에 들어 있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그게 꼈기 때문에 좀 불행하게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실제 많은 사람들은 살을 그저 기분 나쁜 기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불행의 사고들, 우연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살인가? 오늘날 속신으로 치부되고 있는 살. 옛날 선조들은 이 살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아키바 다카시라든지 무라마야 지준, 그다음에 이능왕
이런 학자들이 우리의 무속과 민간 신앙을 조사한 조사 자료집과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그 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민족에게 이 살이라는 게 아주 오랜 시간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의 삶의 뿌리 깊게 그다음에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관념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따름이고요.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다음에 악을 끼치거나 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악독한 기운을 말합니다. 혹시 살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 있을까? 어느 날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작진은 어떤 사연의 주인공인지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3시간을 달려간 곳. 그곳에서 제작진을 맞이한 사람은 평범한 50대 주부였다. 도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84년도에 겨울 들어 섬에서 죽었어. 그게 환경으로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래가 혼자 쭉 생활을 해왔다가 두 번째 만난 남자가 근데 한 3년인가 이래 살다나니까 위암으로 또 죽고 근데 이분이 나가가지고 죽었다고 소리 들었어. 나 교통사고로. 아 죽었다고 얘기? 네, 연락받았어. 한 명도 아닌 두 명도 아닌 무려 3명의 남편이 모두 죽었다고? 혹시 이들 남편의 죽음이 아내의 살 때문은 아니었을까? 제작진은 김정남 씨의 사주를 한번 보기로 했다. 공방살, 가부살, 천살, 만살, 액살이 닿겠습니다. 이 사주가. 소나무에 물이 말리라 했거든. 소나무에 물이 마르니까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소나무는 사철 내풀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팔자가 굉장히 센 팔자. 이 팔자도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고 자식도 있어도 이별하라 하는 사주. 자식도 이별하라 하는 사주. 이 사주도 시집을 2번, 3번 가라 하는 사주. 현재 김정남 씨와 동거 중인 4번째 남자는 이런 과거지사를 다 알고 있을까? 전체 다 이혼된 걸로 죽은 걸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언제 그 얘들이 본적지 뛰는 바람에 이 사유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게 생겼어 지금. 그 내가 이제 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그렇죠. 말하다가 또 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 지금. 혹시나 남 과거를 알아서 저 사람한테 돌변을 안 할까 이런 불안감도 많이 쓰지 지금 또. 살다가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가 안 그러면 헤어지게 되면 두려워요 지금. 조만간 4번째 남자와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는 김정남 씨. 또다시 예기치 못할 불행이 닥칠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녀는 운명을 이렇게 정의했다. 죽은 건 자기 운명이지 뭐 내가 어째 내가 그 사람을 땡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붙어서 사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죽었다. 살아도 운명이고 죽어도 운명이고 없으면 다른 사람 또 투입해. 그렇게 귀찮게 만들어. 남자들이 붙어요? 네 붙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더 이상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 해도 자꾸만 남자들이 붙는다는 정남 씨. 남자한테 꽃으로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계속 많이 끊임없이 많이 노크하고 오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역시 또 이렇게 남편이 된다든지 이러면 또 이 고진가족사는 또 여지없이 또 작용되는 거예요. 정말 살이란 게 있을까? 그냥 단순히 몇 번 반복된 우연한 불행은 아니었을까? 여기서 제작진은 또 다른 살해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본 아저씨하고 요번에 재혼한 아저씨하고 2분 강경하러 산에 운동을 간다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그 질로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못 찾아가가지고 추락으로. 강경화와 추락사로 2명의 남편을 줄줄이 잃은 백경옥 씨. 평소에 다니시던 길이 아닌가요? 평소에 다니는 길인데 그래 왜 그렇게 돌아가시나 이게지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제작진은 사망 확인서를 부탁했다. 사로 나왔고요. 사망 종류가 외인사에 보면 뭐 교통사고, 불의의 중독, 불의의 추락, 불의의 육사. 첫 번째 돌아가신 아저씨하고는 내가 좀 정도 없고 막 그때는 나이도 아직 어리고 막 쫓겨날 때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 때문에 막 술 먹고 막 사람 두드려 패고 날 톱을 가지고 날 매가지 잘라지킨다 하고 망치를 가지고 막 내가 때리러 가려고 막 때를 메고 이래서 하세요. 내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나와버렸어요. 내가 한번
죽을 뿌려고 약도 먹어요. 죽으려고 약도 먹어보고 그랬는데도 안 죽고 내가 또 죽지도 않아요. 또. 악몽보다 더 끔찍했던 첫 번째 남편과의 결혼 생활. 남편이 사망하고 3년 뒤인 2005년 자신의 아물지 않은 상처와 고통을 감싸줄 거라 확신한 두 번째 남편을 어렵게 맞이하기로 결심하는데 먼저 아저씨가 너무나 고생을 시키고 마음고생 시키고 그래서 그래도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맞네 뭐 그래도 내 하나는 마음 하나는 안 아껴주겠나 싶어서 이런 사람을 내가 택해가지고 마음이라도 의지하려고 그렇게 만났지 이 사람하고 내가 막 팔자나 곤치고 그래 하려고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살아보려고 그걸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그래 잘 풀리지도 않고 자꾸 뭐를 일을 하려면 자꾸 뭐가 재치가 일어나고요. 뭐가 풀리질 안 하고 네 사고 나고 막. 남편의 사망 이후 삶의 희망마저 송두리째 뽑힌 백경옥 씨. 그녀의 사주에 혹시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지금 54살입니까? 54살이면 인생은 74살로 살았습니다. 20전에 13, 14, 15, 16, 17, 18, 19. 요 사이에 죽어볼까 살아볼까? 예, 그 세상천지 떠나버릴까? 약 먹었어요. 죽으려고. 사주에 남자가 없습니다. 예. 사주에 제가 볼 적에는 이 사주에는 남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요 사주는 살이 많이 낀 사주. 그러면은 살이 많이 낀다면은 살도 여러 가지지만은 요 사주는 가부가 될 사주. 며칠 뒤 제작진은 거짓말 같은 사연을 지닌 또 한 명의 살해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뭐 한 10년 정도 됐다가 강경하다. 그건 또 폐암 두 번째 이러지 그거는 진짜. 세 번째 분도 뭐 건강했는데 교통사고로 그래. 그녀의 살이 남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 이 사주에 보면은 이제 이 수가 많아요. 수가 많다면은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남편궁에 해당되는데 이 남편하고 좀 사별한다든지 이별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해당이 많이 되죠. 여자의 살 중 가장 기가 세다는 과부살. 이 외에도 여자가 가지면 백년 해로를 막는 치명적인 살들이 있다는데 남편을 얻기만 하면 남편이 죽는 자궁살. 결혼을 해도 원치 않게 독수공방하게 되는 공방살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이들 살의 특징은 남자가 끊임없이 들어선다는 것. 박상희 씨 역시 3명의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제 중인 남자가 있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니지. 아들 죽고 난 뒤에. 아들은 아들내미 또 교통사고로 죽었어. 3명의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죽었다? 그렇다면 총 4명이 사망? 오늘 이사 와서 첫 번째 어머님 돌아가셨고 그 집에서 또 언제 이사 나왔어요? 아들 죽고 난 뒤에 이사 나왔대. 아들 죽고 난 뒤에 이제 이사 나왔죠. 3명의 남편과 아들의 죽음 모두 한 집에서? 혹시 집터에 문제가 있어 생긴 일은 아닐까? 제작진은 박성희 씨와 함께 옛날 그녀가 살았다는 집터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다. 풍수지리 전문가가 집안으로 들어서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며 수맥을 짚어보았는데 여기 이 집터는 어떤 땅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건 온화하고 괜찮은데요. 제일 청산지. 거기서는 누구 아무 일 없었죠? 거의 나와간다니까 여기서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다음은 두 번째로 이사한 집을 찾아가 보았는데 옛날 그녀가 살던 집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대신 집터만 어렵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음기를 따라 움직인다는 추는 종전과는 달리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 지점이 바로 사람을 반겨주는 게 아니고 내치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인근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을 찾아가 보았다. 그 집에 옛날에 이 가정집을 또 동네 동사로 하다가 동네 회의실을 하다가 또 개의가 아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재미 보고 나간 사람이 없다. 다 죽고 그래 앉아 뜯어보고 없었다. 3명의 남편과 아들이 죽어나간 집은 다름 아니야. 조금 전 그 저주받은 땅. 사람 죽고 나가니까 또 애기
갑자기 아파도 여기 같은 집터잖아요. 남자애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그때 송아지 2마리 죽고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어요. 터세는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이런 곳을 사람들이 모르고 집을 짓고 거주한다든지 상가를 운영해서 상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좋지 않은 갑작스러운 어떤 돌출적인 그런 사고라든지 뭐 나쁘게 말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뭐 여러 아니면은 뭐 목을 뭐 이제 사살한다든지 이런 아니면 중병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곳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설명할 수 없는 나쁜 기운의 현상, 그것은 어쩌면 살일지도 모른다. 그분이 사주에 어떤 백호살이 있다든지 또 외견상으로 봤을 때 과부살이라든지 만약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는데 반해서 더구나 그런 흉지에 와서 살면은 더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